반갑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회계 일을 하고 있는 40대 워킹맘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썰밤님이 읽어주시는 사연 꼬박꼬박 잘 챙겨 듣고 있는데요. 듣다 보니 문득 제 이야기도 하고 싶어져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있었던 끔찍한 악연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마지막에 통쾌한 사이다가 기다리고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어린 시절 가장 잊지 못할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역시 아버지의 죽음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아버지는 원래 섬유 공장에서 일하셨는데요. 제가 10살쯤 됐을 무렵 공장 지게차에 치이며 세상을 떠나셨죠. 대부분의 죽음이 다 그렇겠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고 황망한 이별이었어요. 죽음이 뭔지도 잘 모르는 나이였지만 이제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죠. 엄마의 품에 안겨 몇 날 며칠 얼마나 울었나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는 절망과 비통 속에 잠겨 있을 틈도 없었답니다. 하루아침에 본인은 물론 어린 저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집안의 가장이 되었으니까요. 모종의 이유로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살던 엄마는 기댈 만한 친정도 없었고요. 가난한 농사꾼이었던 시부모님도 저희 모녀를 도와줄 여력이 없었죠. 엄마는 식당 설거지, 요구르트 배달, 건물 청소 등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다 하셨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경제 사정이 나빠졌는데요. 그 시기 저희 모녀 운세가 참 지독했는지 얼마 안 가 또 할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고요. 어마어마한 병원비 때문에 그나마 하나 있던 전셋집도 빼줘야 했죠. 결국 엄마는 숙식 제공이 되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하셨는데요. 혼자면 모를까 저라는 혹이 하나 딸려 있으니 일을 구하는 게 영 쉽지 않았어요. 결국 저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 시골집으로 보내려고 하셨는데요. 운 좋게 지인분을 통해 숙식 제공이 되는 파출부 일을 소개받으셨어요. 주인집이 양해를 해줘서 그 집 마당 한쪽에 있던 창고방에서 저도 엄마와 같이 살 수 있게 됐죠. 그 집은 저희 지역에서 꽤 잘 사는 집으로 소문나 있었는데요. 주인집 아저씨가 영화 수입 사업을 하는데 연간 벌어들이는 돈만 수십억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었어요. 그 집 아주머니가 입만 열면 그렇게 자랑을 해댔으니까요. 저희 엄마가 일찌감치 남편과 사별한 걸 뻔히 알면서도 눈치가 좀 없었죠. 아휴, 우리 남편이 이번에 들여온 영화가 또 대박이 났네. 상영 기간은 몇 달 더 늘릴 건가 봐. 그래요? 축하드려요, 사모님. 아이, 축하는 무슨, 이젠 기쁘지도 않아. 우리 남편 일 바쁘다고 집에 잘 붙어있지도 않은걸. 이제 더 바빠지겠네. 그래도 사장님이 사모님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건 그렇지. 미안하다고 내가 갖고 싶다는 건 다 사주긴 하는데 이번 내 생일에도 글쎄 땡땡 브랜드 가방을 색깔별로 싹 사다 줬잖아. 고민을 가장한 자랑에도 엄마는 그저 웃으며 열심히 들어줬어요. 옆에서 숙제를 하고 있던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어찌나 화가 치밀던지요. 엄마가 너무 가여웠어요. 남의 집 살림하느라 고운 얼굴이 다 상해버린 엄마를 보면서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도 주인집 아주머니 못지않게 좋은 집에서 호강하며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어린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성공 방법은 공부뿐이었어요. 그전에도 성적이 그리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요. 주인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면서부턴 더욱더 악착같이 공부했죠. 덕분에 제 성적은 날이 갈수록 쑥쑥 올라갔고요. 지역에 있는 명문고등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할 수 있었네요. 그런데 그게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주인집 부부에겐 저와 나이가 같은 동갑내기 딸이 한 명 있었는데요. 하필이면 저랑 같은 반이 됐는데 공부를 엄청 못했거든요. 뒷돈 주고 부정 입학했다는 카더라까지 있는 애였죠.
근데 그의 입장에선 자기 집에서 더부살이하는 파출부 딸이 자기보다 공부를 잘하는 걸 견딜 수 없었나 봐요. 정말 밉살맞게 저를 괴롭히더군요. 반 아이들을 주도해 저를 따돌린 건 약과였어요. 제 교과서를 찢어놓고 실수인 척 제 체육복에 물감 섞은 물을 뿌리기도 했고요. 도시락과 실내화를 쓰레기장에 몰래 버리기도 했죠. 또 저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다가가 겁박을 주곤 했어요. 김미선 엄마 우리 집에서 허드렛일하는 파출부야. 파출부 딸이랑 놀면 안 쪽팔리겠어? 그럼 친구들은 그 애가 무서워서라도 저를 피해버렸죠. 괴롭힘은 집에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 애는 엄마와 제가 지내는 창고방에 쥐를 몰아넣기도 하고요. 제가 먹는 밥에 일부러 돌을 섞어 놓기도 했죠. 시험 기간이라 공부에 집중해야 할 땐 일부러 거실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TV 볼륨을 최대한 키웠어요. 조금만 줄여달라고 하면 비웃음이 돌아왔죠. 싫어. 내가 왜? 여긴 우리 집이지 너 공부하라고 만든 집 아니거든? 식모딸 주제 어디서 TV 소리를 줄여라 말아야? 건방지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건 고의로 저희 엄마를 상처 주는 거였어요. 아줌마, 내가 내 옷은 따로 손빨래 하라고 했잖아요. 이걸 레이스 다 망가졌는데 어쩔 거예요? 아이고 미안해요. 희애 양 건 내가 다 손으로 빨고 있는데 그 옷 하나가 모르고 딸려 들어갔나 봐요. 미안하다면 다해요? 이거 우리 아빠가 프랑스 갔다가 사다 준 하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요? 아줌마 한 달치 월급으로도 못 사는 거라고요. 다 물어낼 각오는 된 거죠? 그 블라우스 하나가 그렇게 비싸요? 미안해요 희애 양. 내가 정말 실수했어요. 다신 안 그럴 테니까. 됐어요. 그 애는 엄마의 아주 작은 실수에도 온갖 난리를 쳤어요. 제가 보고 있으면 일부러 더 뭐라고 하고 온갖 모욕을 줬죠. 아줌마, 계란 프라이가 왜 이렇게 짜요? 내가 소금 너무 많이 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미안해요. 지금 바로 다시 새로 해줄게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경 좀 써요. 안 그럼 엄마한테 말해서 잘라버릴 거니까. 그 애는 엄마를 마치 자기 하녀처럼 부려먹었어요. 그래도 저희 엄마가 훨씬 어른인데 어쩜 그리 버릇없게 구는지 옆에서 보고 있자면 너무 화가 났죠.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어요. 거실에서 엄마를 도와 바닥을 쓸고 있는데 낮잠 자고 있던 주인집 아주머니가 일어나 나왔어요. 심심했는지 또 바쁜 엄마를 붙잡고 남편 자랑을 있는 대로 늘어놓더군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주인집 딸이 다가와 그러대요. 엄마, 왜 파출부 아줌마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 좀 선을 지켜야 하지 않아? 그 되바라진 말에 엄마의 얼굴이 모욕감으로 시뻘개졌어요. 하지만 주인집 아주머니는 자기 딸을 혼내긴커녕 깔깔대며 웃기만 하더군요. 아유, 우리 희애는 어쩜 이렇게 공사 구분이 철저해? 누가 지 아빠 딸 아니랄까봐. 알았어, 엄마가 앞으로는 주의할게. 주의한다 말만 하지 말고 너무 잘해주지 마. 아래 것들은 그럴수록 기어오른다고. 그래, 알았어, 우리 딸. 모녀가 그렇게 기막힌 대화를 나누고 있어도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그저 억지 웃음만 짓고 계셨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었어요. 가끔 제가 잠든 틈을 타 몰래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울곤 하셨으니까요. 그런 엄마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은 한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럴수록 저는 더욱더 이를 악물고 공부에 매진했는데요. 그럴수록 그 애도 저를 더욱더 지독하게 괴롭혔어요. 나중엔 주인집 아주머니도 자기 딸이 저를 싫어한다는 걸 알고 일부러 저를 더 구박하셨죠. 이 모든 일이 쌓이고 쌓이면서 제 안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참는 것밖엔요. 이 집에서 쫓겨난다면 힘들어지는 건 제가 아니라 엄마였으니까요. 엄마도 그런 제 마음을 안 걸까요? 때때로 저를 달래듯 미선아, 조금만 참자. 너 대학만 가면 우리 이 집 떠날 거니까 라고 말씀하곤 하셨죠. 그 말이 저를 견디게 했네요.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수능이 코앞이라 잠까지 줄여가면서 공부에 매달렸죠. 그날도 평소처럼 학교 자습실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 집에 왔는데요. 마당에 나와 있던 주인집 딸이 갑자기 절 부르더군요. 야, 너 잠깐 이리 와봐. 무슨 일인데? 오라면 올 것이지 말이 많아. 기분이 나빴지만 무슨 얘기를 하려나 싶어 일단 따라갔어요. 잠시 주변에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나 확인하던 그 애가 이윽고 저를 향해 말했죠. 너 나 대신 수능 좀 봐줘야겠다.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네 수능을 왜 내가 봐줘야 해? 너 미쳤니? 그럼 난. 어차피 넌 공부 잘하니까 1년 재수해도 별 상관없잖아. 수험증 위조해주는 업자가 있다니까 내 수험증에 네 사진 붙여두면 본인 확인할 때도 안 걸릴 거야. 정 안 되면 시험 감독관을 매수해도 되고. 미리 계획해둔 것처럼 황당무계한 소리를 늘어놓는 주인집 딸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혔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난 그런 범죄 저지를 생각 없으니까 다른 사람 알아봐. 1,000만 원이면 되겠어? 뭐? 나 대신 시험 봐주면 1,000만 원 주겠다고. 우리 엄마랑도 다 얘기된 거야. 그리고 그동안 우리 집에서 너랑 니네 엄마 꽁으로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아? 난 그깟 1,000만 원에 내 양심 안 팔아. 그리고 꽁으로 먹고 자긴? 우리 엄마가 이 집에서 한시도 못 쉬고 일하고 있는 건 안 보이나 보지? 제 이빠른 말에 주인집 딸의 표정이 구겨졌어요. 이게 진짜 따박따박 말대꾸하네? 야, 너 거진 거 뻔히 아는데 무슨 돈 1,000만 원이 별거 아닌 척해. 그렇게 해서 네 몸값 올리려는 수작인가 본데? 수작 아니야. 더 할 말 없으면 난 간다. 저는 주인집 딸이 하는 말을 끊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걸로 상황은 일단락됐다고 생각했는데요. 며칠 뒤 주인집 아주머니가 저를 불러 한 번 더 부탁하더군요. 미선아, 우리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이번에 우리 남편이 얘 성적 보고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어. 무조건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 들어가라는데 그게 말이 쉽지. 당장 시험이 1년도 안 남았는데 어떡하니? 한 번만 아줌마 도와주면 아줌마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 1,000만 원 주는 건 물론이고 너 다시 시험 볼 때까지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마. 응? 그건 이미 희애통해서 싫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싫다 하지 말고. 진짜 왜 이러세요? 이거 엄연한 위법행위인 거 모르세요? 그 순간 애처로운 표정을 짓고 있던 주인집 아주머니의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아니, 어른이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계속 싫다 하는 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너 안 되겠다. 아줌마 어딨어요? 주인집 아주머니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저희 엄마를 불러냈어요. 결국 엄마도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됐죠. 아니, 솔직히 아줌마 입장에서도 나쁜 제안 아니잖아요. 돈 1,000만 원이 남의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 돈이면 아줌마도 얘도 팔자 피는 건데 어쩜 미선이 얜 이렇게 지밖에 모르고 이렇게 이기적인 건지. 아줌마가 얘 좀 설득해봐요. 솔직히 엄마가 아줌마 말에 혹해서 저를 나무랄까봐 걱정도 했는데요. 엄마는 침착한 표정으로 주인 아주머니를 향해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사모님, 저희 딸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똑똑하고 도덕적인 거예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런 불법적인 일에 자기 양심을 팔아서야 되겠어요? 무슨 생각으로 저희 딸한테 그런 제안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앞으론 다신 그러지 마세요. 늘 자기 말에 내내하면서 순종하던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 놀란 걸까요? 주인집 아주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옆에서 잠자코 있던 주인집 딸이 앞으로 나서더군요. 아줌마, 파출부 주제 어디 주인한테 훈수질을 해요? 미쳤어요? 아줌마 진짜 잘리고 싶어? 주인집 딸의 고함에도 엄마의 표정은 단단하기만 했어요. 전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 집에서 돈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지 하녀는 아니잖아요? 나이도 내가 한참인데 그런 식으로 막말하는 거 삼가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이 아줌마가 진짜. 아줌마, 당장 아줌마 딸 설득해서 나 대신 시험 치게 해요. 안 그럼 진짜 쫓아내버릴 거니까. 솔직히 아줌마 딸이 공부 잘하는 거 빼고 잘난 게 뭐가 있는데. 끼케야 일반 회사 들어가서 평생 나나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밑에서 부림당할 팔자면서 돈 1,000만 원 주겠다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콧대를 세우냐고.
하긴 이렇게 머리가 나쁘니까 남편 죽고 고작 더부살이 파출부 일이나 하고 있겠지. 그 모욕적인 말에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야, 너 말 다 했어? 저는 앞으로 달려나가 주인집 딸의 뺨을 때렸죠. 그러자 주인집 딸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너 지금 니까짓게 감히 날 쳤어? 그래, 쳤다 어쩔래? 인연이 정말... 주인집 딸이 거품을 물며 제게 달려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엄마가 앞으로 나서서 그 주인집 딸을 밀어버렸고요. 오히려 뺨을 한 대 더 올려붙였죠. 그러자 주인집 딸은 물론이고 황망하게 상황을 지켜보던 주인집 아주머니도 부들대기 시작했어요. 아니 아줌마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내 딸 때린 거야? 네, 애가 너무 버릇이 없어서 좀 때렸어요. 오냐오냐 키우시니까 딸이 이렇게 형편없어진 거 아니겠어요? 공부 못하는 거야 머리가 나쁘구나 하고 넘기는데 인성이 안 된 건 결국 가정교육 문제거든요. 뭐라고? 아줌마 진짜 잘리고 싶어? 네, 자르세요. 아니 제발로 그만두고 나갈게요. 저도 더는 이런 집에서 제 딸하고 같이 못 있겠네요. 엄마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저를 데리고 집을 나섰어요. 부들대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집 모녀를 보고 있자니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말이죠. 그래서 엄마가 절 데리고 야간 고속버스에 올랐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이제 어떡해? 우리 어디로 가? 서울로 가자. 거긴 일자리가 넘쳐난다는데 뭐라도 할 수 있겠지. 우선 너 전학수속부터 밟고.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버려서 어쩌냐. 괜찮아. 공부야 뭐 어디서든 할 수 있는걸. 미안하다 미선아.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그날 밤 버스에서 저희 모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쏟았어요. 불안한 앞날 때문에 두려웠지만 그래도 엄마가 있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는 작은 고시원 방을 구했어요. 그곳이 저희 모녀의 새 둥지였죠. 창문 하나 없는 답답한 방이었지만 엄마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했네요. 다행히 엄마는 얼마 안가 작은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몸은 더 힘들어졌지만 남의 집 살이를 안 해서 그런가 이 마음만큼은 편하다고 하더군요. 그런 엄마를 보며 저는 꼭 성공하겠다는 다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네요. 학교를 마치면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공부에 매진했어요. 주말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남는 시간엔 시험 준비를 했죠. 서울의 집세와 물가는 살인적이라서 엄마 혼자 벌이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한 끝에 저는 명문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졸업 후 공인회계사 시험까지 합격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죠. 꽤 큰 법인에 들어간 탓에 일이 많아도 너무 많았지만 그만큼 큰 돈을 벌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제 월급으로 엄마 예쁜 옷도 사드리고 생애 첫 명품 가방도 사드렸죠. 또 알뜰살뜰 돈을 모아 시내에 있는 작은 아파트도 한 채 마련했네요. 우리 딸 덕분에 엄마가 드디어 남의 집 살이를 탈출하는구나. 고맙다 미선아. 엄마는 그 집에서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제가 조르고 조른 끝에 고된 식당 일도 그만두셨고요. 성공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나날들이었죠. 직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작은 식품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는데요. 살아온 환경도 취향도 정반대였지만 이상하게 자꾸만 마음이 갔죠. 그 남자 역시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꽤나 적극적으로 대쉬했는데요. 그전까지 연애 경험이 한 번도 없던 저는 그 사람의 그런 구애가 싫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두근거리고 설렜죠. 소개받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그쯤이 하필이면 법인 회계 마감 기간이라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그 남자도 일주일 넘게 못 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러다 관계가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됐죠. 그래서
내일은 먼저 연락이라도 한번 해봐야지 생각하며 사무실을 나섰는데요. 건물 앞에 웬 낯익은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었죠. 어? 상철 씨가 여긴 어떻게... 미선 씨 끝나는 거 기다렸죠. 그럼 연락을 주시죠. 얼마나 기다린 거예요? 괜히 일 방해될까 봐. 별로 안 기다렸어요. 그보다 미선 씨 저녁은 드셨어요? 안 먹었다고 하자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도시락 가방을 내밀었어요. 이거 내가 직접 만든 건데 솔직히 모양은 별로거든요. 근데 맛은 보장해요. 한번 먹어봐요. 순간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어요. 살면서 엄마 외에 누군가가 이렇게까지 저를 챙겨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마침 너무 배가 고팠던 터라 그럼 한 입만 먹어볼게요 하고 받아들었어요. 그가 도시락 뚜껑을 열자 저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번졌어요. 이거 오므라이스네요? 네, 미선 씨가 전에 오므라이스 좋아한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 제 사소한 말 한마디도 기억하고 있던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날 저희는 인근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는데요. 도시락을 다 먹어갈 때쯤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백을 하더군요. 저기 미선 씨, 우리가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전 미선 씨가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우리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지 않을래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였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돋움했죠. 남자친구는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그는 매사에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렇게 온몸으로 자기 애정을 표현하는 사람은 정말 처음이었네요. 다른 건 몰라도 연애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소극적이었던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고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아버지 없이 커서일까요? 저를 리드해주는 남자답고 카리스마 있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참 멋져 보였네요. 자연스럽게 결혼도 생각하게 됐는데요. 남자친구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사귄 지 1년쯤 됐을 때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미선아, 이제 우리 슬슬 결혼할까? 남자친구는 이미 자기 부모님에게 저를 소개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더라고요. 성격 급한 남자친구다웠죠. 갑작스러운 상황 전개에 당황스러웠지만 저도 결혼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었기에 그렇게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뵙게 됐네요. 하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를 썩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한부모 가정 출신이라는 점 때문이었죠. 남자친구 집안은 소위 말하는 금수저 집안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남자친구와 마찬가지로 본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였고요. 어머니는 문화재단 이사로 활동하는 교양 있는 분이었죠. 첫 만남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뚫어져라 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식사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미선 씨, 솔직히 말해서 미선 씨랑 우리랑은 사는 세계가 아예 다르잖아요? 상철이가 하도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정해서 나오긴 했는데 솔직히 결혼은 같은 세상 사는 사람끼리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미선 씨 생각은 어때요? 적나라한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제가 상철 씨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그치만 저 상철 씨 정말 많이 사랑하고요. 나름 능력도 있어요.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될 자신 있습니다. 그래요. 뭐 말로는 뭔들 못하겠어요. 하지만 결혼은 단순히 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집안과 집안이 맺어지는 일이기도 한데 좀 더 생각해봤으면 하네요. 정중한 말이었지만 어쨌든 결론은 거절이었죠. 그렇게 인사 자리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끝나버렸는데요. 남자친구는 그래도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 결혼이 아니고 내 결혼이잖아. 나는 꼭 미선이 너랑 결혼할 거야.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이후 남자친구는 불도저처럼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계속 저를 반대한다면 부모님과 연을 끊겠다는 폭탄 선언까지 했죠. 약 1년간의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마침내 예비 시부모님이 먼저 백기를 드셨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저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몰랐는데 결혼 준비가 정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특히 예비 시아버지도 남자친구도 사업하는 사람들이라 청첩장 뿌릴 곳이 너무 많았어요. 평일 저녁은 물론이고 주말까지 계속 남자친구와 함께 여기저기 다니며 청첩장 모임을 했죠. 그날도 그랬어요. 회원제 와인바에서 남자친구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였는데요. 낯선 얼굴들 속에 왠지 모르게 익숙한 얼굴이 하나 있더군요. 다름 아닌 주인집 딸이었죠. 그의 역시 저를 알아봤는지 바로 얼굴색이 파리해지더군요. 그 모습에 눈치 빠른 남자친구가 먼저 운을 뗐어요. 뭐야? 둘이 아는 사이야? 주인집 딸이 아무 말도 없길래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 서울 오기 전에 땡땡시 살았다고 했잖아. 그때 같은 고등학교 다녔어. 아 진짜? 몰랐네. 자기는 얘 희애를 어떻게 아는 거야? 골프 동호회에서 만났어. 희애 아버지랑 우리 아버지가 일적으로 친분이 있기도 하고. 아 그래? 제가 뭔가 더 말할까 두려웠던 걸까요? 돌처럼 굳어있던 주인집 딸이 억지 미소를 지으면서 입을 열었어요. 야,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다, 미선아. 이게 얼마만이야? 세상 참 좁다. 상철 오빠 결혼한다는 여자가 설마 너일 줄이야. 솔직히 조금도 반갑지 않았어요. 꼬일 만큼 꼬인 악연인데 반가울 수가 있나요? 고민하다가 그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자친구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나 아버지 돌아가시고 참 힘들게 살았다고 했잖아. 고등학교 때 우리 엄마 나 먹여 살리려고 숙식 파출부 일도 했었거든. 근데 그게 박희애 걔네 집이었어. 아 진짜? 그럼 희애랑 아예 한 집에서 살았던 거야? 응. 자기는 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걔 정말 지독하게 날 괴롭혔어.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게 질투가 났는지 뭔지 반 애들 주동해서 나 따돌리기도 했고. 진짜? 희애가? 걔 생긴 거랑 다르게 엄청 성격 좋고 둥글둥글해서 애들이 다 좋아하는데? 강량약 강이라 그래.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만 그러거든. 자기 대신 수능 쳐달라고 안 그럼 자기네 집에서 나랑 우리 엄마 내쫓겠다는 겁박까지 했던 애야. 아무리 지난 일이라고 해도 오늘 그 애 보니까 옛날 일이 떠올라서 너무 괴로웠어. 나 절대로 박희애 걔는 내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지 않아. 자기도 희애랑 서서히 거리 뒀으면 좋겠어. 남자친구는 제 말에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선이 너한테 그런 아픈 과거가 있는 줄 몰랐네. 걱정하지 마. 난 우정보다 사랑이 더 우선인 놈이니까. 결혼식에도 절대 안 부를게. 남자친구의 그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평소처럼 퇴근 후 남자친구를 만나 청첩장 모임을 가던 중 갑자기 남자친구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이 운전석 옆에 꺼내져 있어서 저도 액정했던 이름을 봤는데요. 글쎄 주인집 딸의 이름이 뜨는 게 아니겠어요? 그걸 인지한 순간 손이 먼저 나갔어요. 여보세요? 박희애, 네가 내 남자친구한테 전화는 왜 해? 그게 친구끼리 전화도 못해? 너야말로 상철 오빠 전화를 왜 네가 받는데? 내 남자친구 지금 운전 중이야. 그대로 뚝 전화가 끊겨버렸어요. 저는 바로 남자친구에게 물어봤죠. 얘가 자기한테 전화를 왜 해? 글쎄, 뭐 물어볼 거라도 있었나?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자기가 먼저 전화한 걸 어째. 그래도 친구인데 차단할 순 없잖아. 진땀을 흘리며 해명하는 남자친구의 얼굴이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뭔가 찜찜한 기분에 남자친구 핸드폰을 열어 문자 메시지 내역을 살펴봤죠. 그런데 웬걸 꾸준히 주인집 딸과 연락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내용은 단순한 안부와 잡담뿐이었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이게 뭐야? 자기 나한테 희애랑 연락 안 한다고 했잖아. 제가 따져 묻자 남자친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체념한 듯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미선아. 근데 희애가 왜 자기 안 만나주냐고 하도 난리를 쳐서 네 말만 듣고 그러는 게 어딨니?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아서. 어쨌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따로 만났다는 거야? 아니야 아직 만나진 않았어. 거짓말하지 마.
문자 싹 다 다시 확인해볼까? 아니, 그게...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실망감이 해일처럼 밀려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인생에서 절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 원수 같은 계집애랑 몰래 연락하고 만나기까지 하다니. 적어도 만나기 전에 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몰래 연락하는 건 뭐야? 그게 괜히 네가 또 불안해하고 예민해질까 봐.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약속을 어긴 거잖아. 나랑 결혼하기로 해놓고 이렇게 나한테 상처 준 사람하고 뒤에서 몰래 연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럼 내가 어떻게 자기를 믿고 결혼하겠어? 미안해, 미선아. 다신 안 만날게. 연락도 안 할게. 화내지 마, 응? 남자친구는 뒤늦게 싹싹 빌었지만 이미 저는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상태였어요. 제가 좀처럼 마음을 풀지 못하자 남자친구도 지쳤는지 나중엔 화를 내더군요. 미선이,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막말로 내가 희애 걔랑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닌데 희애 말 들어보니까 너도 별로 잘한 거 없더만. 공부 잘한다고 맨날 희애 무시하고 그랬다며. 그 말에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어요. 뭐? 자기 지금 걔 말을 믿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 사람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 어떻게 한쪽만 일방적으로 잘못을 했겠어. 그냥 서로 오해가 쌓이고 하다 보니까. 자기 그거 지금 세상의 모든 왕따 피해자들한테 상처 주는 말이야. 알아? 무슨 또 그렇게까지 비약을 해. 저희의 말다툼은 끝날 듯 끝나지 않았고요.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결국 냉전 상태에 빠졌어요. 저는 화가 나서 며칠 동안 연락을 끊었고 남자친구 역시 먼저 사과할 생각이 없는지 연락이 없더군요. 그렇게 어색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당연히 사과하러 왔겠거니 했는데 웬걸? 남자친구가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꺼내더군요. 미선아, 너도 알다시피 요즘 우리 사이가 좀 그렇잖아. 이대로 결혼 진행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우리 관계를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야? 다시 생각한다니. 지금 파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그래, 아무래도 내 마음이 여기까지인 것 같네. 미안하다, 미선아. 그 말에 저는 그대로 무너졌어요. 물론 남자친구에게 실망하긴 했지만 그때까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이미 식장도 잡았고 청첩장도 다 돌렸는데. 날 사랑한다며? 나 아니면 안 된다며? 미안하다. 뭐라고 더 할 말이 없네. 식장이나 신혼여행 예약해둔 건 전부 내가 다 취소할 테니까 미선이 넌 신경 쓰지 마. 남자친구는 언제 그렇게 저를 쫓아다녔냐는 듯 매정하게 돌아섰어요. 그리고 더는 제 연락을 받지 않았죠.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에게 그렇게 실현당하고 나니 정말 죽을 것 같더군요. 뭘 먹기만 해도 다 개워낼 정도로 몸도 마음도 많이 망가졌죠. 엄마도 정말 걱정 많이 하셨어요. 미선아, 그냥 인연이 아니었던 거라고 생각해라. 또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힘들어하는 널 보니까 엄마도 너무 힘들어. 나 괜찮아, 엄마. 걱정하지 마. 말은 그렇게 해도 그 뒤로도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로 도망쳤죠. 일을 할 때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그랬어요. 주말이었지만 굳이 회사로 출근해 쌓아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핸드폰으로 문자가 한 통 왔어요. 김미선 신부님, 이따 식장에서 뵙겠습니다. 뭔가 하고 봤더니 전 남자친구랑 같이 예약했던 예식장 관계자가 보낸 문자더라고요. 달력을 보니 오늘이 원래대로라면 남자친구와 제가 결혼식을 치렀을 날짜더군요. 뭐야? 예약 취소한다더니 안 한 건가? 아님 식장에서 문자를 잘못 보냈나? 처음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는데요. 여자의 촉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자꾸만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일에 집중도 안 돼서 결국 보던 서류를 내려놓고요. 고민하다 택시를 타고 예식장으로 달려갔죠. 식장이 있는 건물에 도착한 순간부터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식장 앞으로 이동할 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는데요.
이윽고 눈앞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다름 아닌 전 남자친구와 그 부모님이 웃는 얼굴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이내 저를 발견한 그 인간들의 얼굴이 당황으로 얼룩졌어요. 얼마나 서로 쳐다만 보고 있었을까요? 제가 먼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어요. 이게 대체 뭐야? 자기가 여기 왜 있어? 식장 취소한 거 아니었어? 아니, 그게... 미선이 너야말로 여기 웬일이야? 식장에서 예약 문자가 날아왔길래 혹시나 하고 와본 거야. 근데 자기가 여기서 이렇게 새신랑처럼 예복을 입고 손님 맞이를 하네? 대체 나 말고 누구랑 결혼을 한다는 건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신부 대기실에 있는 년 누구야? 나 만나면서 다른 년이랑 바람 피우고 있던 거야? 저는 눈이 뒤집혀서 신부 대기실 쪽으로 달려가려고 했어요. 저 아닌 다른 여자 그 누구라도 그렇게 반응했을걸요. 파혼을 통보한 전 남자친구가 한 달 만에 다른 여자와 식을 올린다면 말이에요. 그것도 제가 손수 발품 팔아 알아보고 예약했던 식장에서 말이죠. 제가 신부 대기실 쪽으로 이동하려 하자 전 남자친구가 저를 막아섰어요. 그리고 거칠게 뒤로 밀어버렸죠. 네가 뭔데 여길 와? 우린 이미 헤어졌고 넌 여기 올 권리 없어. 당장 여기서 꺼져! 거친 남자친구의 언행에 충격받은 것도 잠깐이었어요. 이윽고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더군요. 왜 권리가 없어? 여기 알아보고 예약했던 게 누군데? 대체 누구야? 어떤 년이랑 결혼을 하는 거냐고? 소란이 일자 근처에 있던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남자친구는 일순 멈칫했고요.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신부 대기실로 내달렸죠.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다소곳이 앉아있는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부의 정체는 다름 아닌 주인집 딸이었으니까요. 뭐야? 바퀴에 네가 왜 여기 있어? 제 물음에 주인집 딸은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피식 웃었어요. 어떻게 알고 왔네? 상철 오빠가 말했을 리는 없을 테고. 누구야? 누가 말해줬니? 지금 그게 중요해? 너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미쳤어? 내가 뭘? 너 이미 상철 오빠랑 헤어졌잖아. 나한테 이럴 권리 없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언제부터야? 둘이 언제부터 나 모르게 바람이 났던 거야? 그 인간이 너 싸고 돌 때부터 이상하다 했어. 신부 대기실에도 꽤 많은 하객들이 있었어요. 저희 대화를 들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눈짓을 주고받았는데요. 주인집 딸은 당황하긴커녕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서더군요. 미선아, 너 왜 이렇게 초라하게 구니? 상철 오빠가 너랑 결혼 못하겠다고 해서 헤어진 거잖아. 그럼 끝난 거지 왜 여기까지 와서 난리야? 난리? 네가 내 남자 빼앗아 갔으면서 이걸 난리라고? 둘이 대체 언제부터 바람핀 건지 당장 말해! 아우 시끄러. 그 입 좀 다물어. 너 이렇게 예민하고 오버하는 성격 때문에 상철 오빠가 널 떠난 건데 조금도 못 고쳤네. 하긴 개벌은 남주겠어. 인연이 진짜... 화를 참지 못한 저는 그대로 주인집 딸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뺨을 있는 힘껏 갈기고요. 면사포를 쓴 머리채를 잡아채 탈탈 털어댔죠. 주인집 딸은 살려달라며 마구 비명을 질렀는데요.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더군요.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하객들 사이를 헤치고 주인집 아주머니가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 뒤엔 전 남자친구도 함께였죠. 아주머니는 저를 보더니만 기함을 하더군요. 아니 너 대체 내 딸한테 무슨 짓이야? 아주머니는 달려와 저를 떼어내려 했어요. 이미 실컷 때려준 뒤였기에 저는 순순히 몸을 일으키고 아주머니에게 말했죠. 그건 제가 할 말이에요. 아줌마는 알았어요? 아줌마 딸이 남의 남자나 뺏는 상간녀짓 타고 다닌 거? 상간녀짓이라니? 네가 못나서 남자친구 빼앗긴 걸로 이렇게 분풀이하면 안 되지. 당장 돌아가거라. 보아하니 주인집 아주머니도 자기 딸이 결혼하는 남자가 제 전 남자친구라는 걸 다 아는 눈치였어요. 그 뻔뻔함에 기가 막히더군요. 그 사이 주인집 딸이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얼른 전 남자친구 쪽으로 달려가 엉엉 울더군요. 오빠 이게 뭐야? 저 기집애가 왜 식장까지 찾아온 건데? 미안해. 식장에서 문자를 잘못 보냈나 봐. 짜증나. 내 거를 좀 봐. 이제 어쩔 거야? 나 이제 온몸이 다 아파. 이러고 어떻게 식을 올리냐고. 그러게 내가 결혼식 좀 미루자고 했잖아. 왜 굳이 여기서 하겠다고 우겨서. 다른 데는 예약이 꽉 차 있었잖아. 나라고 오빠랑 전현이랑 결혼하려던 곳에서 하고 싶었는 줄 알아? 하루라도 오빠랑 빨리 시골리고 싶었으니까 그렇지. 오빠는 내 맘을 그렇게 몰라? 내가 네 맘 왜 몰라. 전 남자친구는 제 앞에서 주인집 딸을 달래느라 바빴어요. 서로 두 손을 꽉 쥐고 아주 연병을 하더군요. 제 앞에서 하숙집 딸을 토닥이는 전 남자친구를 보면서 눈이 확 돌더라고요. 남아있던 일말의 사랑과 미련이 싹 떨어지더군요. 저는 그대로 달려가 전 남자친구의 뒤통수를 때렸어요. 야, 나랑 잡은 식장에서 다른 년이랑, 그것도 날 학창시절 내내 괴롭히던 가해자 년이랑 식을 올리는 네가 인간이야? 사람으로서 이게 할 짓이냐고! 제 일갈에 예식장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구름처럼 몰려든 하객들은 여전히 수근거리느라 바빴고요. 몇몇은 어느새 사진까지 찍고 있었죠. 지인들 다 불러놓고 망신당한 주인집 딸과 전 남자친구는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네요.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객들 앞에서 두 년놈의 비밀을 하나하나 폭로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여자는 학창시절부터 저를 괴롭히던 사람이에요. 제가 자기보다 공부 잘한다고 질투해서 교과서를 찍고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버리던 애였죠. 심지어 저희 엄마가 자기 집에서 파출부 일을 하는 걸 빌미로 자기 대신 수능 시험을 쳐달라고 협박까지 했어요.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주인집 딸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곧 되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 다 옛날 일이잖아. 옛날 일까지 들먹이면 나를 망신 주겠다는 거야? 옛날 일? 과연 그럴까? 그때 너 모임에서 다시 만났을 때 사람들이 너 땡땡 대학 졸업했다고 하던데 내가 알던 너는 절대 그런 명문대 못 들어가거든.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뭔가 또 더러운 술수를 썼겠지. 안 그래? 사람 모함하지 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고등학교도 뒷돈 주고 입학했다는 게 생각나서 그냥 찔러본 거였는데요. 일순 허물어지는 주인집 딸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직감했어요. 뭔가 뒤가 구린 짓을 했다는 걸 말이죠. 그래! 그럼 네가 어떻게 대학을 갔는지 다 털어보면 되겠네. 내가 네가 다닌 대학에 문의해서 입학과정 전부 다 조사할 거야. 부정 입학이면 졸업도 취소되는 거 알지? 끝까지 가보자고. 제 말을 들은 주인집 딸은 겁먹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러자 전 남자친구가 또다시 앞으로 나섰죠. 미선아 이제 그만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소란 피우는 건 너답지 않아. 나다운 게 어떤 건데? 그동안 너 같은 쓰레기한테 장단 맞춰준 내 시간이 아깝다. 두고 봐. 너도 절대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렇게 저는 식장을 뒤집어 엎어놓고 그곳을 나왔어요. 결국 그날의 결혼식은 취소됐고요. 두 년놈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면서 길길이 날뛰었죠. 하지만 저라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있나요? 저는 바로 흥신소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주인집 딸과 전 남자친구를 대상으로 한 법적 대응을 시작했죠. 또 한편으로는 제 직업적 능력을 살려 전 남자친구의 사업체를 탈탈 털었는데요.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 없다지만 결과는 제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전 남자친구는 회사 운영 과정에서 대규모 탈세를 저지르고 있었죠. 심지어 저질 외국산 원자재를 쓰면서 국산이라고 표기하는 등 소비자들을 속이기까지 했네요. 저는 바로 관련 국가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요. 남자친구 회사는 새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았어요. 이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소비자들도 등을 돌렸고요. 결국 회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주인집 딸에 대한 조사도 빠르게 진행됐어요. 예상대로 주인집 딸은 부정 입학으로 대학에 들어갔더군요.
저는 이 사실을 그 대학에 알리고 적극적으로 항의했고요. 당연히 주인집 딸은 졸업 취소 처분을 받았죠.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인데 알고 보니 주인집이 폭삭 망했더라고요. 그 집 사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사업체가 폭삭 무너져 내렸는데요. 세상 물정 모르는 주인집 모녀 둘이 전과 다름없이 사치를 펑펑 했나 보더라고요. 주인집 딸이 제 전 남자친구를 만나던 시점에 이미 진 빚만 3억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빚을 청산하려고 원래는 다른 돈 많은 남자를 꼬시려고 했는데요. 중간에 빚이 있다는 사실을 들켜서 차였더라고요. 결국 목표물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쯤에 모임에서 만난 제 전 남자친구가 저와 결혼할 사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였죠. 그의 성격상 저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일부러라도 제 남자친구를 다음 표적으로 삼았을 거예요. 당장 빚을 갚아야 하니 결혼도 그렇게 서두른 거였더군요. 어쩐지 주인집 딸 성격에 제가 하려던 식장에서 그대로 전 남자친구와 결혼한다는 게 이상하긴 했어요. 그걸 진작에 알았으면 그냥 결혼하게 뒀을 텐데. 그럼 두 년놈 인생이 좀 더 꼬였을 테니까요. 뭐 그래도 전 남자친구와 마찬가지로 주인집 딸 역시 밑바닥 삶을 살게 된 건 마찬가지예요. 결혼이 무산되면서 자기 앞으로 있던 빚을 갚을 길이 없어지자 저를 찾아와 사정사정했는데요. 제가 싹 무시해버렸거든요. 미선아,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우리 옛날에 한 집 살던 정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딱 1억, 아니 5천이라도 좋아. 아니 단돈 몇 천만 원이라도. 너 회계사로 성공해서 돈 많다며. 나 한 번만 살려주라. 응? 나 빚이 좀 있는데 그 빚 일부를 이번 달까지 못 갚으면 사채업자들이 날 죽일지도 몰라. 얼마나 겁박을 하든지. 오죽하면 내가 너한테까지 이렇게 부탁하겠어? 글쎄, 그건 내 알 바 아니지. 어떻게 알 바가 아니야. 내 결혼 망친 게 누군데. 그 뻔뻔한 말에 절로 피식 웃음이 나더군요. 그러게 누가 남의 애인 빼앗으래? 그것도 결혼까지 예정돼 있던 남자를? 내가 고르고 고른 식장에서 내 남자 손잡고 들어가려 하니 기분이 째지니? 너 옛날부터 나 엄청 질투했었잖아. 그렇게라도 내 거 뺏으니까 만족했어? 제 말에 주인집 딸이 입술을 깨물며 저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자기 처지를 자각했는지 다급하게 고개를 숙이더군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나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옛날엔 내가 철이 없었잖아. 나도 옛날 생각하면서 후회 많이 했어. 그때 내가 정말 큰 잘못을 많이 했었구나. 미선이가 상처를 많이 받았었겠구나. 만나서 사과도 하려고 했는데 그럴 용기가 없었어. 그러다 그 모임에서 너 다시 만나서 얼마나 기뻤는데. 그래서 상철 오빠한테 말 좀 전해달라고 따로 연락했던 건데 갑자기 상철 오빠가 난 분명 딱 잘라 거절했었어. 근데 오빠가 먼저 매달린 거라고. 그 기막힌 거짓말에 코웃음이 나왔어요. 이미 전 남자친구와 주인집 딸이 나눈 문자를 흥신소통해서 다 확인한 상태였거든요. 제 결혼 상대라는 걸 알자마자 복수할 생각에 눈이 돌아놓고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건지. 그 인간이 매달렸든 네가 먼저 매달렸든 나랑은 이제 아무 상관없어. 더는 너랑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내 눈앞에서 꺼져. 미선아,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나 돈 좀 빌려주라. 응? 어릴 때 나랑 우리 엄마가 너한테 잘못 많이 한 거 알아. 원한다면 우리 엄마도 데려와서 빌게. 응? 그냥 말뿐인 줄 알았는데 처지가 워낙 급하긴 한가 보더라고요. 며칠 뒤 주인집 딸과 아주머니가 같이 찾아와서 또 제게 돈을 빌려달라며 사정 하더라고요. 이때다 싶어서 저도 우리 엄마를 불렀어요. 이 기회에 엄마가 당했던 지난날의 모욕을 되갚아주고 싶었거든요. 사과하고 싶어서 온 거죠? 그럼 우리 엄마한테도 무릎 꿇고 용서를 비세요, 둘 다. 제 말에 모녀는 모욕감에 입술을 깨문 것도 잠시. 이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어요. 그 모습에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그래서 돈은 빌려줬냐고요? 아니요, 제가 미쳤나요? 저는 사과를 받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봐도 진심으로 하는 사과가 아닌 것 같은데요.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게 다 보여요.
그런 인간들한텐 저도 돈 빌려주고 싶지 않으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그러자 주인집 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뭐야, 말이 다르잖아. 우리 엄마까지 데려와서 사과하면 돈 빌려주겠다며. 내가 언제? 생각해본다고 했지. 생각해봤는데 역시 안 되겠는 걸 어떡해. 됐으니까 이만 돌아가. 저는 매달리는 주인집 딸과 아주머니를 뿌리치고 엄마와 같이 등을 돌렸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속 시원했던 순간이었네요. 결국 두 모녀는 빚을 청산하는 데 실패했고요. 지금은 사채업자들을 피해서 떠돌이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반면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도 했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소중한 두 아이도 키우고 있답니다. 늘 바람하지 않던 따뜻한 가정을 꾸린 셈이죠. 물론 때때로 과거의 기억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어요. 학창시절에 파출부 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았던 일이나 한때나마 믿고 사랑했던 남자가 절 배신했던 일. 과거는 아무런 힘도 없지만 그래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든든한 제 편인 남편과 아이들의 얼굴을 봅니다. 그럼 또 금세 웃음이 나거든요. 행복이 뭐 별거 있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죠. 앞으로도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